29번 보겠습니다. 29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문항을 찾는 겁니다. 틀린 보기. 1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 맞는 문장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 페이지. 자, 뒤에 있죠. 8번. 자, 1번 해설이 여기 8번에 있습니다. 1번 해설.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의 가액 전액을 BS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한 거니까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금의 청산 여부,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가액 전액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장기 할부 조건이니까 아직까지 대금이 다 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BS의 자산으로 전액을 계상했고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봐서 감가상각을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2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행하는 것이므로 내용 연수가 같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맞는 표현인지 이것도 볼까요? 2번 문항. 자, 요거 사실 2번 문항 그대로 해설을 하네요.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개별로 해야 됩니다. 개별로 감가상각 자산을 시부인해야 됩니다. 개별 자산별로 시부인합니다. 이 자동차도 내용연수가 3년이고 저 기계도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세무조정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개별 자산별로 시부인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연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한 방에 한 번에 다 한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각각 행하는 거니까 내용연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같이 하면 동시에 합쳐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세무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자, 3번.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란 자산의 상각기간을 말하므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송금 산입할 수 없다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뒤에 있죠. 3번 해설. 세법상 내용연수는 N은 상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소한의 상각연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 내용연수는 상각률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일 뿐이에요. 꼭 무조건 5년 안에 다 상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5년 동안은 써야 돼요. 5년 동안은 상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보다 짧은 기간에 상각할 수는 없어요. 다만 5년 혹은 5년보다 긴 기간 동안 상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상각하는 건 허용되지 않지만 5년 혹은 내용 연수가 지나서 5년 넘는 기간 동안 나눠서 상각하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세법상 내용 연수의 특이점입니다. 우리가 회계상 내용 연수는 5년이면 5년 동안 5년에 나뉘어서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5년 동안 상각한다 이런 건데 세법에서 말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 연수라 하는 거는 최소한 그만큼에 걸쳐서 상각은 해야 돼. 다만 네가 원한다면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언제까지라도 늦어도 돼. 많은 기간 동안 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상각연수가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은 5년 동안 최소한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짧게 3년 안에 우리는 다 감가상각비로서 인식할 거야. 이런 건 안 돼요. 하지만 5년 혹은 6년, 7년, 8년, 9년, 10년 다 된다는 거예요. 11년 쭉 된다는 거야. 늦게 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의 선택으로 보겠다.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읽어보면
감가상각자산의 세법상 내용연수란 자산의 상각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상각기간을 말하는 거라고요. 최소한 5년 동안은 해야 돼. 5년보다 짧게는 안 돼. 네가 2년 동안 그냥 감가상각 2번만 하고 싶어? 그건 안 돼. 그죠? 하지만 내용연수가 지났어요. 5년 지났어. 뭐 7년, 8년. 그동안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더 늦어지는 건 상관없어. 더 길게는 상관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에 내 감가상각비는 송금 산입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회사가 그렇게 하면 결산조정 상황이니까 네가 최소한 5년인 거니까 6년, 7년에 걸쳐서 하고 싶으면 네 멋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4번. 사업연도 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한 달 미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볼게요. 4번 해설 뒤쪽에 있겠죠? 4번 뒤에 14번 문장이네요. 4번 해설 아니네요. 15번이네요. 15번 여기 기중 취득한 자산의 상각 범위액 적용 기간이라고 해서 자 만약에 기중 3월 15일에 취득은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 30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를 우리가 가정해 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1개월 미만은 한 달로 봅니다.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는 6월 30일 딱 하루 썼죠. 그래도 그거는 6월달 한 달 전체로 보고 1개월로 적용합니다. 6월 사용일수는 단 하루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니까 6월 한 달 전체를 감가상각 기간으로 봅니다. 자,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월을 생각합니다. 자, 3월 15일에 취득했다고 해서 3월 15일부터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상각 범위액 계산 시 12분의 7이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6월달도 한 달로 보니까 이거는 수정해야겠네요. 12분의 7. 그래서 취득일인 3월달부터 해서 12분의 10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고쳐주세요, 여러분. 12분의 7이겠네요. 왜? 하루라도 6월 30일이잖아요. 6월달도 한 달로 보니까 지금 7, 8, 9, 10, 11, 12, 6개월에다가 6월달도 한 달로 보니까 7개월. 12분의 7로 봐야겠네요. 12분의 7로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4번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사업연도 중에 취득했어요. 뭐 3월 15일에 취득했어요. 근데 사용은 언제부터 했다? 6월 30일부터 했다라고 하면 언제? 6월 30일부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12분의 7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6월 30일은 6월달은 하루만 썼지만 1월 미만의 일수 하루더라도 한 달로 본다 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4번은 맞는 표현. 5번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5번 문장도 맞는지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자 찾아볼게요. 5번 문장 정답 어디 있는지 해설. 뒤에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있죠? 5번 여기 문구에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정해서 올리면 돼요. 손익계산서에 쓰면 그만큼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회사의 선택을 존중하는데 당연히 과한 비용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감가상각 시부인을 해서 만약에 금액이 초과된다면 송금불산입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내가 이 올해는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할 거야 라면 안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 3번 문항도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5년인데 처음 5년 동안 난 감가상각 안 할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회사의 의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뒤에 비용으로 인식하면 그때 시부인하는 거라고요. 맞죠? 그런데 자 특이하게도 신고조정으로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조정이 아니고 신고조정으로 하는 특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올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세금 내지 않아. 법인세 감면받았기 때문에 올해 내가 세금 안 내네.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지금 올해 만약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해 봤자 어차피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그죠? 송금으로 인정 올해 안 받아도 올해 세금 안 낸다는 거야. 그래서 감면받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송금으로 산입해야지 감가상각비를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법인에서는 야 법인세도 감면해 줬는데 그 감가상각비까지 그렇게 나중에 하게 하진 않을게.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하게 놔두진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네가 만약에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면 그때 그 해에 있어서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 사항으로 봐서 감가상각 한 걸로 의지할 거야. 네가 만약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로서 손익계산서에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한 거하고 똑같이 의지할 거야. 송금에 산입할 거야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만약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해에는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송금에 산입한다. 만약에 상각범위액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가 100원이다. 근데 회사가 계상을 아예 안 했다. 뭐 짧게 30원을 했다. 두 경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보통 때는 회사가 계상하지 않았네. 그럼 세무조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놔두는 거죠. 나중에 언젠가는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시부인하자라는 건데 경우 1번 아예 한 푼도 하지 않았죠?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한다? 송금 산입 100원 마이너스 유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30원만 계상해뒀다. 그러면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플러스 70원, 송금 산입 70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각 범위액 100원이 되도록 송금 산입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송금 산입 100원 혹은 송금 산입 70원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앞에 보면 5번을 다시 읽어볼게요. 법인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 회사가 만약 영원 아예 계산 안 했다. 그럼 상각 범위액인 한도액이죠.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액이 되도록 송금 산입 이게 100원이라고 하면 송금 산입 100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거 강제 사항이에요.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인 쪽은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법인세 객관식 같은 경우는 가장 이게 5개 세목 중에서 가장 나오는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기출 지문을 나름대로 총정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다른 세목에서도 이렇게 기출 지문 총정리라고 굳이 적지 않아도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기출되었던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출되었던 것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더 많이 넣어놨어요. 다른 세목보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꼭 이것도 보면 1번부터 해가지고 보세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뒤에 6번, 7번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16번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놨죠. 여기 마지막에 18번까지 했잖아요. 기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기출풀이 보시고 혼자 복습하실 때 꼭 다른 내용들도 꼭 살펴보셔야 돼요. 다른 지문들 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꼭 이제 복습하실 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잠깐 쉬셨다가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